자, 오늘 첫 번째 사건 전해드리기 전에 또 광고 말씀 하나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오늘 또 이 칠판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10월 10일부터 사건 반장이 말이죠. 기뻐해 주십시오. 독립선언을 합니다. 예, 유튜브 지금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나가고 있는 우리 사건 반장이 말이죠.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따로 파서 독립을 합니다.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예. 자, 그 구체적인 얘기는 말미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자, 첫 번째 사건. 야, 진짜 저는 충격받았어요, 진짜. 네, 일단 그 어떤 기업인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요. 계열사 6곳과 주유소 14곳, 그리고 난방기지 3곳을 운영하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운영하는 한 주유소의 CCTV가 공개되면서 알려지게 된 일인데요. 한 남성이 자신의 앞으로 달려온 직원들의 정강이를 막 잇따라 걷어차고 있습니다. 와우. 잘 맞지 않자 한 번 더 차기까지 하는데요. 세상에. 찼던 이유는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맞으면서도 머리를 숙였다고 하고요. 저 정강이 걷어차는 게 뭐 시쳇말로 조인트가 깐다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뭐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세상에 저런 게 어딨어요, 요즘 세상에. 상대를 굉장히 하대하고 무시하거나 할 때 하는 행동인데 근데 저것도 심한데요. 저게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네, 지난해 8월엔 사무실 내부에서 또 다른 이제 폭행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CCTV 영상을 보면 좀 보세요. 네, 지금 던지다 마네요. 갑자기 딱 스탑했네요. 그러니까 직원들 보고 드리면서 뭐야, 이거? 음료를 마시다 갑자기 먹던 컵을 집어 던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컵 안에 들어있던 액체 또 컵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요. 또 책상 위에 집기를 직원에게 던져서 또 맞추는 모습도 또 함께 잡혔습니다. 뭐 저것만 가지고도 형사적으로 특수폭행 내지 아니, 또 뭐 하는 거야, 특수상해에 이게?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정도의 저것도 역시 제가 보기엔 거의 초강력 갑질입니다. 자, 이게 MBC 단독 보도인데요. 아니, 양 변호사님, 네. 사람 다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저건 범죄예요. 예. 그냥 이게 갑질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이게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찍혔다는 사실 자체가 믿어지지 않을 그러니까요. 정도입니다. 제가 아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직원들 못 구해서 모시고 사는 사장님들이 더 많은데 어떻게 저런 상황이 있는 건지, 그리고 직원들 얘기가 너무 저는 막 속상한 게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직원분들이. 저 영상 보면 딱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단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기분이 나쁜 게 일단은 목소리를 높여서 고함을 지르다가, 두 번째는 그 단어의 내용 자체가 이제 욕설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3단계는 저렇게 물건 던지고 사람 때리고 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회장 안 나오면 직원들께 야 오늘 해피데이다 이런다. 세상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 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교수님, 이게 이런 일이 아까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이 세상에 이 요즘 같은 세상에 벌어진다는 것도 정말 황당하고 저런 일이 지금에서야 공개가 됐다는 것도 황당합니다. 참 이게 그 직장 생활을 하기가 사실 참 어려워요. 저런 수모를 당해가면서도 봉급을 받아서 가족들을 부양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거는 뭐 제가 볼 때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보는데, 이 몇 년 전에 그 뭐 항공사 관련돼 가지고 예. 갑질해서 굉장히 그냥 이 사회가 그냥 난리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보도 이후에 좀 뜸했는데 저런 일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 회장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한 그 이해 자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저게 역지사지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그 가족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저런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 저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의 그 아내라든지 또는 부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저 가장들의 비애, 저 대접을 받으면서도 꾹 참으면서 어떻게든 이 월급 봉투를 집에 들고 가야 되는 그 가장들의 비애, 일단 저도 교수님처럼 그 생각부터 났습니다. 저 영상 보면서. 지금 뭐 다들 지금 채팅창에서도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어떤 회사냐 그러시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벌써 알고 계시네요. 제가 어떤 회사인지 다 나오더라고요. 댓글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 봤어요. 그 회사 홈페이지 도대체 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가지고.
자, 그런데 어떤 줄 아십니까? 홈페이지 작업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겠습니다 하면서 닫아버렸습니다. 예.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 회장을 수행했던 전직 비서의 폭로도 나왔어요. 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이 최 회장을 수행했던 전직 비서가 휴대전화에 적힌 메모 내용을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개인적인 심부름 내역들이 수두룩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회장 개인의 차량을 신규로 계약하는 건은 물론 회장 사모님 그리고 딸의 차량 내부 세차하는 것까지 다 챙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 비서는 회장 본인 차, 또 사모님 차, 딸의 차, 거기다가 회장의 세컨이 있었는데 그 세컨 차까지 다 관리해야 했다고 합니다. 세컨이라는 거는 이제 그 세컨 차예요? 세컨 차량, 세컨. 근데 그러니까 사실 내용 원래 타고 다니는 차량 외에 다른 두 번째 이제 뭐 두 차량. 번째 차. 예,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백 변호사님. 네. 그런데 결국은 그 지금 우리 김 기자가 세컨드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저렇게 헷갈렸는지는 지금 여기서 나옵니다. 네, 맞아요. 예. 저도 헷갈릴 뻔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수행비서의 얘기가 진짜 사실이라면 이거는 드라마에서도 나온 악인 캐릭터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 수행비서가 챙겨야 했던 것, 뭐 그 가족에 관련된 일이라는 거, 그것도 사실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데 내연녀가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3명의 사적 심부름까지 도맡아 해야 됐다고 했는데 뭐 픽업하러 갈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라면서 이 회장의 내연녀들과 수시로 연락을 해야 했었고 내연녀 집 계약하는 문제 도우라면서 여기 아파트 돌아봐 이런 아파트의 목록도 줬다고 하고요. 물론 지금 사파는 그 내연녀 3명이 같이 있는 걸로 그렸지만 따로 만났겠죠. 그리고 내연녀와 함께 먹을 음식 좀 사와라. 뭐 햄버거는 우리 둘은 나눠 먹을 테니까 당신 먹을 것도 좀 사와.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 80시간이 넘게 일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내연녀들의 사소한 것까지 다 처리했다고 하는데 와. 픽업하고 물건 사주고 상자 쓰레기도 치우고 그런 데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예? 저런 일을 하면 일단 그 수행비서 뭐 보통 운전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 모시는 사람 것만 하는 것도 그런 건데 그 가족의 일을 하는 것도 논란이 됐잖아요. 요즘에 자, 그런데 아니 이거는 말도 정말 안 나오네. 들으면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아는 상식에 한했으면 요즘에 대한민국 굴지의 그냥 대기업 임원들도 저 수행비서나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서 거의 막 그냥 자가 운전하시고 이러신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요즘 그리고 분위기는. 말이죠. 보통 저녁 시간이 되게 길어져서 네. 안 그래야 써요. 되면 먼저 퇴근하시라. 네. 자기가 그냥 대리를 불러 가든지 근데 택시를 타고 가든지. 내연녀들의 집계약 음식 심부름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분이 그만두게 되는데 결국은 사표를 쓰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그 말씀들 하셨는데 그런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가족을 생각해서 아마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장이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나 회사 가야 돼 라면서 와서 운전해. 그럼 그 승용차 안에서 자기는 운전하고 뒤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타는 걸 출퇴근을 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병이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대우였던 거죠. 이 수행비서 입장에서도. 야,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빵원. 김 기자, 뭐가 빵원이에요? 최 회장의 가족 내연녀까지 챙기고는 주당 80시간 넘게 일했지만 마지막 달 월급이 한 푼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왜요? 지급액이 222만 원 중에서 222만 원 다 공제액으로 처리된 건데요. 명목을 알 수 없는 그 외 공제만 154만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왜 공제됐는지도 모르는데 네. 154만 원을. 백 변호사님. 네. 이 정도 MBC에서 보도를 했으면 저 회장 측의 반론도 들어봤을 텐데요. 근데 그 무슨 반론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반론은 맞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저 대표 이사랑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해당 직원이 횡령으로 고발을 당했다. 그래서 횡령으로 고발당한 것과 그러니까 그 예. 비서가 네 그러니까요. 비서를 우리 회사에서 고발했다. 근데 횡령으로. 노동부에서는
미지급한 급여를 지급하라고 했으니까 횡령 같지는 않네요, 별로. 그리고 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럼 사실과 같은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고요. 구타 관련한 건 내용을 검토 중이다. 뭘 검토해야 되죠? 아니 영상이 안 했다는 찍혔잖아요. 건가요? 그 영상이 조작됐다는 건가요? 그리고 뭐 저희 아까 얘기가 나왔던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금 현재 사실 회사 자체가 이거는 회사 저 회장과 그 직원과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일단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면서 해명을 거절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 뭐 여론이 더 점점 이렇게 더 비등하면 성난 여론이 언젠가 또 입장을 내고 뭐 하겠죠. 일단 교수님 뭐 마무리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그 뭐 직원과 개인 간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이 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그 조직을 갖다 대표하는 그런 그 사항인데 지금 제가 이거 봤을 때 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그 뭐 갑질 문제도 있었지만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이 이 회장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은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 여론이 비등하게 되면 지금 이제 뭐 직원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회사의 입장이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예,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오늘 좀 이건 좀 너무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